오늘 열리기로 한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이 선거법, 공수처법도 아닌데 200여 개의 비쟁점 민생경제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여당과 다른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을 했는데요. 서울타임즈에서 알아보고요. 요즘 가요계가 음원 사재기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벌어진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 실태가 어떤지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뉴스 있었습니다. 서울타임즈 오늘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회의 앞에 제가 오프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박용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정말 오매불망 이거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은요. 원래는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한국당이 지금 올라온 법안이 한 199개예요. 네네. 거의 일부 민생 법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면서 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뭐 한국당이 얘기하기로는 한 법안당 이 의원 한 명이 4시간씩 하겠다. 그러니까 대략 8만 시간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무제한으로 연기가 되겠죠. 어이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안 처리 자체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다른 정당들이 이 본회의 참여 자체를 안 해서 본회의가 지금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럼 이게 지도부 결단인가요? 아니면은 뭐 전부 다 네, 의원총회를 거쳤으니까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역풍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네. 일단 한국당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약속은 해뒀지만 이제 바로 12월 2일이 되면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를 그렇죠.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일에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 부의가 되죠. 네, 그래서 부의가 되면 이제 아주 전쟁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작전은 전략이라고 하면은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10일까지 오늘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서 그때까지 이 이제 모든 처리를 미루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던 걸 보입니다. 그럼 뭐 임시국회하고 그러야 되나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도 좀 기류가 불안정한 게요. 네네. 이 오후에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네. 그랬더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렇겠죠. 특히 이 민식이법으로 맞아요. 알려진 민식이법도 있어요. 유가족들이 굉장히 오열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내부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민생 법안은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호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기자들한테 아까 공지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전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고 또 의총에 돌입을 했어요. 근데 기류를 보니까 이 전체를 다 우리가 한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약간 필리버스터를 일부 축소하려는 그런 기류도 있어서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그래도 혹시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유치원 3법 뭐 통과가 처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이 오늘 지금부터라도 합의를 해오면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로텐도르 개당에서 민생 파괴, 국회 파괴, 한국당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또 한국당은 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서로 지금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좀 힘들어 보입니다.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한국당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놓고 본회의를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참석을 안 하면서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모습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필리버스터를 할 테니까는 본회의를 열어달라. 근데 필리버스터를 하니까는 법안 처리는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못하니까 본회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갈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물론 뭐 사학재단 집안이고 그리고 어제 그 소식을 봤어요.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 그 법률 자문을 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한유총과 그러면은 뭔가 좀 뭐 지원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이 단식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전에 뭔가 교감이 있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러면 한국당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아무래도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나 원내대표는 사학재단의 집안이기 때문에 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유치원 3법. 그리고 특히 이 김성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그때는 처리가 잘 될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나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도 2012년에 한유총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그런데 직접적인 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도 어제 그 내용을 황교안 대표 측에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단식 중인 사람한테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뭐 확인은 안 됐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 쪽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아까 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건 내용이 그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이었잖아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는 유치원 3법을 막으려는 그런 목적이 크다. 회의를 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간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과 곁들여서 이런 공격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으로서는 조금 여론전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기자분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일단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박용진 3법이 아니라 임재훈 3법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죠. 약간 개정해갖고 그래갖고서 또 다시 좀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원래 오늘 본회의 전에 이제 여야가 조금 합의안을 만들어 보고 안 되면 패스트트랙 법안 같은 경우는 원래 원안대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표결을 해서 표대결을 해보자 이런 상황이었으나 오전 오후 오늘 다 어떤 논의도 진전이 안 됐고요. 그리고 사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금 헌정사상 딱 한 번 처리를 했던 게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017년에 한 번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때 민식이 부모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어요. 또 그 덕분에. 그래서 이거를 필리버스터로 막는다 그러면은 과히 뭐 정당적인 측면에서 정당이 어떤 뭐 좋은 판단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황교안 대표 근데 단식 종료 선언했어요. 지금 전화하셔도 되겠네. 지금 단식 중지했으니까. 아직 병원에 계셔서. 뭐 좀 몸이 좀 많이 뭐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뭐 근육이 뭐 한 15%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좀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거법, 공수처법 여전히 총력 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뭔가 좀 수를 써야 되는 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들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은 아까 이 필리버스터를 내건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변혁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논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소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식 투쟁이라는 건 일종의 장애 투쟁의 성격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는 어쨌든 원내 투쟁인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어쨌든 이제 단식 투쟁은 종료를 하고 원내에서 싸워보자 이렇게 상황을 바꿨다. 그래서 그 황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내걸었던 그런 선거제 개정안, 뭐 패스트트랙 법안들 무효라는 그 입장 계속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패스트트랙 그 필리버스터 제도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와갖고서는 이렇게 쭉 봤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럼이라고 해갖고 통과시키면 되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나서 전체 제적의원의 3분의 1이 중단을 요청하는 그 요구서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24시간이 지나면은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석 구조로는 민주당, 대한신당, 평화당, 정의당 또 민주당 계열의 무소속을 합쳐도 한두 석 정도가 조금 모자란 60%니까 이게 5분의 4이면은 그래서 뭐 의석수로 해갖고서는 필리버스터를 막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근데 지금 정기국회가 오는 10일에 이제 다음 달 10일에 끝나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면은 필리버스터는 종결된 것으로 보고 그러면 다음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필리버스터는 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벌이는 입법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해 보시면 테러방지법 때도 이거는 이제 이 법을 수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이건 통과가 된다. 하지만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어떤 이 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이제 선거법이랑 공수처법이 지금 상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 자체를 12월 10일 정기국회까지 좀 붙잡아 두겠다 이런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 안에 처리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스 들어왔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한 청취자분께서 저보고 오늘 모자 쓰고 왔냐고 하셨는데요. 그건 아니고 너무 몰골이 흉측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나 본데 제가 요새 좀 아파갖고 그냥 인간의 모습만 하고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안구테러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다시 국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요새 며칠 굉장히 논란이죠. 그리고 핫한데 유재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곽상도 한국당 의원 그리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공방이 좀 있었는데 잠시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려고 한 이 주체들이 결국 유재수 씨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데려온 것 아니냐. 삼철 가운데 한 분이 지난 25일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시끄러운 일이 발생해서 좀 피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중국으로 가셨다는 그런 제보까지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또 휴가 가 계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합니까? 청와대 내부가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 여부가 현재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청와대 내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 내부 인물 아닙니까 현재? 물론 내부 인물입니다만 그분은 현재 그 범죄자입니까? 아니 범죄에 연루된 의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 받으면 범죄자입니까? 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꼬리 잡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관계를 답변하세요. 저는 박형철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곽상도 한국당 의원 그리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공방이었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 역시 좀 원래 화력이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만만치 않으시네요, 역시. 네. 근데 지금 유재수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내부 조사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 참여연대에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는 내부 자체 조사를 하라 뭐 이런 성명을 냈는데 네. 지금 조사 중인가요? 그래서? 네,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운영위에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청와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또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노 비서실장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는데 네. 이 검찰발 의혹 보도에 대해서 좀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네. 이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중계되는 듯이 이렇게 나오는 현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또 부적절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상은 검찰을 좀 지목해서 네.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또 황운하 전 대전 뭐라고 해야 돼요? 대전 경찰청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 울산 경찰청장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또 네, 이분이 또 이렇게 많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사람 모두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주장과 방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황운하 청장이 특검을 하자라고 네네. 했는데 사실 특검은 어제 김기현 시장이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아직 특검 얘기는 나오지 네네. 않고 있는데 김기현 시장이 어제 꾸려진 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진상조사의 첫 회의에서 국조 이상이 더 필요하다. 특검을 하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 자체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연결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하고도 이번 건이 연결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재수 부시장 같은 경우는 공수처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사실 이 황운하 경찰청장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쪽으로 네. 연결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조금 연결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김기현 전 시장이 황운하 청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게 뭐냐면 공수처 설치 법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김기현 전 시장과 이 황운하 청장이 대결하는 모양새가 있지만 네. 그 뒤쪽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또 싸우고 있는 모습이 되고 사실 황운하 청장도 검찰 저격수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지금은 이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는데 본인 입장 정리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일단은 뭐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들어온 첩보를 이첩했을 뿐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 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야기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진짜냐, 진실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실 공방이 지금 이제 박형철 비서관이 한 얘기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검찰 수사 중인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 이제 백원우 부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입장문을 내고 있는데, 백원우 원장이 지금 가장 주목해서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이걸 1년이나 지나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수사와 지금에서와 이게 공개되는 것들이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또 이게 똑같이 민주당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거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왜 검찰은 유독 살아있는 권력, 지금 민주당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만 혹독하게 이런 수사를 하고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는 왜 하질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불만을 드러냈고요. 반면에 같은 사안인데 한국당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공수처를 이렇게 이제 한국당 주장으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그런 공수처가 되면 검찰이 아무리 이런 수사를 해도 이거는 유연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한 얘기는 달랐죠. 약간은 이런 식으로 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래 갖고 똑똑히 기억한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다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좀 뭐 방금 그 손지은 기자가 얘기한 거 좀 연결해서 하면은 저도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법조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게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건 수사하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검찰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 공수처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연결해서 보자면은 지금 진술 내용이 검찰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를 할 때는 이 피의 사실 공표를 안 하겠다라고 굉장히 천명을 하고 막 개혁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시 취재가 좀 되고 있다 그래요. 법조 기자들 말로는. 원래는 검찰 취재가 완전히 막혔던 상황인데 그만큼 검찰이 조금씩 내용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검찰이 이 개혁안을 내놨다라는 거를 뒤집는 행동이잖아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내용을 흘려준다라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이 공수처 법안 막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 곽상도 의원이 친문게이트 지사 진상조사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가 꾸려졌고 거기에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당에선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걸로 굉장히 큰일이 되겠다라고 보는 분위기인지. 네, 일단 이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왔던 문제들은 어떤 이제 좀 일개 사건이라든지 특정 인물 중심이었다면 이번 이 일련의 사건들을 한국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로. 네, 그래서 유재수 전 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2호철, 우리가 보통 3철이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 2호철 전 민정수석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관련해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또 정재호 전 현 의원도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요 관련해서도 또 아주 많은 여권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가요? 좀 당혹해하는 건지 아니면 별거 아닌데 또 그러네 뭐 이런 분위기인지. 굉장히 술렁술렁하고 있죠. 아, 그래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었는데 좀 어제 오늘은 역공으로 분위기가 조금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논의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 그리고 최종훈 씨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6년 선고가 됐고 최종훈 씨는 징역 5년 선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그럼 감이 잘 없어서 뭐 많다고 하면 많은 거고 적다고 하면 적은 거고 뭐 법조계 측의 판결가는 어떻게 뭐 사례에 따르면은 적정하게 나온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뭐 당연히 그 법조계에서는 뭐 사실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막 평가를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당연히 그런데 또 이제 여성단체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너무 좀 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요번에 그 좀 중요했던 거는 이 재판부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 있잖아요. 이거를 이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지는 않다라고 봤는데, 그러나 이게
진정 성립이라고 해서 증거 능력은 없다라고 봤어요. 그랬는데 이 정준영 씨가 6년이 나오고 최종훈 씨가 5년이 나온 이유는 이 정준영 씨는 인정을 했거든요. 불법 네. 촬영을 한 사실을. 그러니까 네. 카카오톡 대화방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6년형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중요한 그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향후에 또 어떻게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을 할지 이런 부분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심으로 올라가서는 또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하는지 좀 네. 두고 봐야 된다. 글쎄 뭐 최종 판결까지 봐야겠지만 연예계 활동 재개는 아무래도 이것만으로 사실 어렵죠. 좀 힘들어 보이는데 네. 지금 법까지 지금 발의가 됐단 말이에요. 네, 정가 연예인 출연 금지 법안 어떻게 통과할 것 같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네. 받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원천 금지한다는 네네.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뭐 이수근, 탁재훈 씨라든지 네. 몇몇이 있죠.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맨 처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저요? 아니 이제 일단은 그 헤드라인 자체가 이수근 씨더라고요. 그래서 이수근 씨 뭐 잘못했나 막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대부분의 댓글이나 국민들 반응이 국회의원 너네가 잘하냐? 네, 근데 이게 사실상 20대 국회에만 봐도요. 네. 우리 전체 국민들 중에 전과자 비율이 한 19.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32.8% 수준입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최국 사건 관련해서 네. 뭐 그런 분들은 그쵸. 사면 네. 복권이 된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 뇌물수수 4명이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3명, 선거법 8명.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법의 취지가 TV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회생활이 가능하구나라는 이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연을 금지하자는 건데 이런 음주운전하고 뇌물수수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직을 헌법기관으로서 수행하면서 9시 뉴스와 또 우리 이런 라디오에서도 매일 언급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그러네.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여기다가 얹으면 되겠네요. 국회의원도. 전과자 출마 금지 법안과 네. 같이.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상해요? 아니요. 뭐죠?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은근 소심해서. 네. 아니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그냥 갑자기 그 말 듣고서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들을 서프라이즈 방문했다고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미군 13,000명이 아직 주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간을 깜짝 추수감사절 최대 명절이니까 방문을 한 건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간 겁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발표를 한 게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을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프간 미군 병력을 8,6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5,000명 정도 감축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도 하고 평화협상을 재개한다고 선언도 했고 그래서 아프간 정부, 탈레반 또 미국 간의 평화협상 논의가 좀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였던 게 거길 가느라고 정말 스파이 작전처럼 007 작전이라고. 예. 그게 이제 최근에 사실은 군대 방문 안 한다고 약간 비판 여론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게 땡스기빙,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주말이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플로리다에 그 마라라고에 갔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러고서는 이제 몰래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에어포스 원 원래 이제 2대예요. 네네. 하나는 이제 디코이라 그래갖고 같이 이제 떠갖고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그렇죠. 만드는데. 타고 가고서 플로리다에 그거 남겨놓고 그리고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가고서는 또 다시 기다리고 있던 에어포스 원을 타고선 간 거예요.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이 안 올라오면 뭔 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트위터를 계정을 계속 누군가가 쓸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거예요. 활성화해놓고 그리고 아니면 뭐 안 올라오면은 이게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그러니까 어디 갔을지 몰라 이러니까. 그래서 뭐 그러는 걸 했다. 그래서 저 뭐 기자들도 한 13명 같이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12명은 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데리고 갔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갔는데
도착하기 2시간 전까지 안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어딜 가는지. 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고 물론 이제 핸드폰이 이런 거 다 뺏기고 압수하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 것도 다 뺏기고 네네. 혹시라도 트위터할까 봐 거기서. 그래서 떠날 때 아프가니스탄을 떠날 때 그때부터 리포트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네네. 했다. 그러니까는 뭐 백악관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요 그 미디어 기법에 네. 상당히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작년에 갑자기 뚝 이라크 갔을 때 네. 성탄절에 갑자기 뚝 끊기니까 그때 사람들이 뭔 짓 하고 이거다.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제 1번 리스트에 올라있던 게 트윗을 관리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아니었을까 그런 그놈의 생각이 트윗을 듭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1일 일정이 작년에 배포가 되지 않아서 이것도 뭔가 있구나 했는데 올해는 일부러 3시에 영상통화한다고 이런 일정을 좀 많이 흘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깜짝 방문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방문을 한 게 뭐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사실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장병들을 위로한다는 거는 이제 1차적인 거고요. 지금 미군 해군 장관 같은 군 장성들이 공개적으로 네.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하원의 탄핵 조사도 마무리됐었고 그래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좀 타개하고 아프간 방문을 해서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탄핵 국면을 좀 전환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군 이런 거는. 통수권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만이 낳는 대통령이야라고 네. 보여줬으면 대통령스러움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렇죠. 게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 마케팅 네네. 효과 뭐 이런 것도 노렸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분통 터지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네요. 네, 자민당이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오길기 반입 금지를 요구하는 우리 국회 결의에 네. 항의하는 내용의 결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산케이신문이 오늘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우리 국회가 9월 30일에 그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를 경기장 내에 반입하는 걸 금지하는 촉구 결의안을 좀 의결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외교조사 회장이 여기에 항의하는 결의를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일단 보류된 상태라고 해요. 워낙은 22일에 결의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했었는데 그때가 딱 지소미아 종료 예상 시점 임박했을 때였잖아요. 23일 자정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당 간부들이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려서 지금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이 지소미아 문제에서 외교적으로 승리했다. 굳이 상처에 소금을 뿌릴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도 소리야. 있고. 그러니까요. 당이 침묵하고 있으면 우길기에 관한 한국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우길기 반입을 금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그렇죠. 내놓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일본에도 그 소식이 있더라고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101세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령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101세까지 되는 줄은 몰랐는데 오늘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강력한 우경화 노선을 네. 주장했던 일본 우파 정치인의 원조격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항상 전후 정치 총결선을 내세웠었고 중의원에서 20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 굉장하죠. 20선이면 엄청나고요. 82년에 일본 총리로 취임을 해서 재임 기간이 1806일, 한 5년에 조금 모자라는 기간이어서 전후 총리 가운데 5번째로 긴 재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카소네 총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스쿠니 신사를 처음으로 참배한 그렇습니다. 총리예요. 네, 그 전에 총리로서.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야스쿠니 신사가 전범이 합사되기 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합산되고 합쳐진 다음에 공식적으로 방문한 첫 일본 총리.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니죠. 85년에 간 거였거든요. 그 이후에 그 전까지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우호적으로 흘러가다가 네. 지금 야스쿠니 참배 이후에 굉장한 반발을 우리나라와 중국이 하면서 역사 문제에 단초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남겨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지난번에 한 2주 전쯤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또 흑사병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때 네이먼구에서 부부 네네, 환자가 맞아요. 12일에 발생을 했다. 베이징의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6일에도 한 명이 네이먼구에서 더 발생을 했고 열흘 동안 추가 환자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27일 밤에 네이먼구 자치구에서 또다시 한 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처음에 베이징에 이송됐던 2명의 부부가 아직도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거
막아야 될 텐데 이거 지금 확산되면 어마어마한 지금 뭐 사상자가 나올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베이징 시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쥐 소탕 작전을 이미 벌이고 있대요. 21일부터 열흘 동안 베이징 내에 있는 쥐를 소탕하겠다라는 작전을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수도 같은 지하의 모든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뭐 주민 거주 지역 중소형 식당 같은 쥐들이 잘 다닐 만한 곳에서 이제 쥐를 잡자 뭐 이런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집 안에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외부랑 통하는 모든 구멍을 막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보가 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공포에만 떨고 있고. 그 부부가 처음에 베이징에 이송이 됐을 때도 그 병원이 완전 격리가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면서 정보를 주지 않아서 불안해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이번에 쥐를 잡는 것도 쥐덫, 쥐끈끈이 쥐약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누구나 알만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특별한 것도 없는데 패스트 공포가 줄어들까?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정보가 돌아야지 사실 사람들이 좀 덜 겁을 내고 일상생활에도 좀 덜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딱 막아놓으니까 뭐 사람 더 겁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갑자기 독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독일에서 독일 연방군이 나치 군복을 입고 복고 레트로라고 문구를 붙여서 SNS 올렸다. 정신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SNS에 군복 변천사를 보여주는 게시물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쭉 가다가 이제 나치 치하의 군복까지 올렸는데 나치의 상징 문양이 하켄크로이츠 거의 넣었어요. 그게 새겨진 철십자 훈장도 떡하니 걸려있는 군복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설명을 다른 게 더한데요. 이 군복의 요소들이 오늘날 고급 패션에도 녹아있다. 뭐 이런 설명을 달았다고 그래요. 오늘날 고급 패션에? 네. 그래서 비난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해당 게시물을 즉각 삭제했는데 그 이후에도 비난이 계속되니까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심히 몰지각한 일이었다. 민간 군무원의 실수였고 독일군은 어떠한 종류의 극단주의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독일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무튼 이상한데요. 군 역사 박물관에서 전시된 유니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기에 레트로라는 문구를 붙여서 하이패션의 상징에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아무튼 녹색당 의원이 이 군복은 범죄의 상징이다. 어떻게 이런 게시물이 등장했는지 명백히 밝혀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전에 한참 전에 녹색당에서 이 녹색당이 이제 워낙에 좀 약간 진보적이잖아요. 근데 녹색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갈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측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좀 힘들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거 갖고 또 욕을 먹은 거예요.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죠. 욕을 먹었는데 당시에서 녹색당 대표였던가 대변인이었던가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유태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민감하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이런 일까지 있다라면 한다면은 독일도 분위기가 좀 변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가 들긴 하네요. 지금 극우 세력, 네오나치 세력이 다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지금 평순TV님이 라디오로 듣다 궁금해서 유튜브를 켜셨다고 베레모를 쓰셨네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의 베레모 내지는 깻잎머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외신 서울타임즈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